태극기 혁명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장이 며칠 동안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 586 주사파 세력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어제 오후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빠르면은 월요일 16일 또는 화요일 날 17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계략을 꾸몄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좀 투쟁을 좀 했습니다. 나경원이에서 심재 처리로 바뀌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우리를 밟고 가라 프랑카드를 들고 이틀 밤을 세웠고 그리고 협상도 하면서 어쨌든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또 협박도 하고 해서 밀어놨습니다. 다음 임시국회 일정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임시국회 소집 3일 전에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9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어놓고 다행히 공수처법이 지난 어제 처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것은 법안의 처리를 지체시킬 뿐이지 법안 자체를 폐기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얘들이 예산안을 지난 10일날 처리한 거 보셨잖아요. 아예 자유한국당 없애버리고 지들끼리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공수처법도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죠. 460조였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이 512조로 무려 62조나 뛰었습니다. 12%가 올랐습니다. 내년에 얼마를 세금으로 받아들일지 이른바 세입을 확정도 안 해놓고 쓸 돈만 가지고 예산을 무려 60조나 올려가지고 지들끼리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산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벌써부터 60조는 국채를 발행해서 떼우겠다 적자 예산을 짜놨습니다. 내년 선거 겨냥한 예산이죠. 그냥 내년 선거 때 시골에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냥 세금으로 갖다 퍼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한꺼번에 예산이 60조나 뛰었고 그 바람에 국가 부채가 지금 80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예산을 자유한국당을 빼버리고 지들끼리 통과했죠. 그 방식이 뭐냐?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은 4+1 이렇게 돼 있죠. 4+1이 뭐냐? 1은 뭐예요? 민주당이고요. 4는 뭐냐? 군소정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손학규가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국회의원 8석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이 가는 정의당이 6석 있습니다. 그리고 민평당이라고 전라도에서 당선된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5명이 있고요. 그 민평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박지원이하고 지금 대안신당이라고 하는 데가 8석 있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으로 손혜원이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것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163석을 지금 딱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국회 의결 정족수가 절반으로 148석이만 됩니다. 그러니까 163석 과반수 의석을 딱 확보해 놓고 이걸로 다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예산안을 10일날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지난 70여 년간 우리 나름대로 엄청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미국에 물론 민주공화 양당 제도를 우리가 많이 본땄지만은 결국 국회 의회주의의 핵심은 협상하고 절충해서 마지막에는 서로 양보해서 하나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정책을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뭐냐? 여당이라는 것은 집권여당, 지금으로 따지면 민주당이죠. 여기에 야당이라는 것은 제1야당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108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죠. 바른미래당 8석, 5석 이것들은 뭐냐? 쉽게 말하면 범여권 좌파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생충 정당이에요. 이거를 야당이라는 여야 합의라고 그럴 때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말해야 되는데 그 108석 가진 제1야당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기생충 정당 4개를 모아갖고 164석 과반수 만들었다고 지들이 마음대로 헤쳐먹겠다는 게 바로 예산안이고, 그리고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다음 주에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여러분 현실인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47명인데 1당과 2당이 그 지역구 의석대로 비례대표를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연동형으로 가면은 정당 투표자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가 한 50석, 60석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1당, 2당이 갖고 가질 않고 전부 이 말하자면 군소 정당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면은 지금 현재 정의당이 얻고 있는 7% 지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그렇게 간다면은 비례대표를 최소한 15석 이상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동제의 또 한 가지 이 꼼수가 뭐냐면요,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절대 못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나 지금 한국당은 지금 현재 의석보다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비례대표를 못 가져가니까. 근데 왜 이거를 하자고 그러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한테 예를 들어서 한 석만이라도 지면은 완전히 여소야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방금 말씀드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호남 출신 정당 이런 것들을 항상 끌고 다니는 기생정당, 기생충정당, 2중대, 3중대로 끌고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 연합 160석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무조건 여당으로 장기 집권하겠다는 업무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163석을 확보해 놓고 과반수 됐다고 마구제비로 지들이 지금 다 헤쳐먹겠다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자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쪽 팀에만 유리한 룰을 정해놓고 저쪽 팀은 쳐다도 안 보면 시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난 유신시대 무슨 권위주의 정부시대 50 때도 선거법 개정만큼은 여야 합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야는 말씀드렸죠. 제1야당입니다. 이런 짓을 70년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 제1야당을 없애버리는 완전히 막달파식이야.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완전히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를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선거법에 연동형 말고 또 하나씩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선거 연령이 현재 19살인데 만 19살에서 18살로 하나 내립니다. 그래야 되면은 지금 고3이 내년에 선거 투표권 생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정교조 교사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누구 찍으라고 선거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고등학교가 오염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자 이렇게 해갖고 내년 선거 우리 우파 진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년 선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수처법 한마디만 더 하자. 공수처법이 얼마나 무서울 거냐. 자, 여러분, 우리 조국이 구속 언제 되냐 쳐다보고 있죠. 조국이가 검찰에 나와서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 거부하고 검찰이 소환해도 안 나가고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공수처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세니까 야, 조국이 사건 우리로 이첩해, 정경심이 우리 이첩해. 여러분, 그래 되면은 금년 연말께 정경심이 보석으로 나오는 거 보고 조국이 그냥 우연히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자, 이런 장난을 치고 지금
지금 터져 있나? 한 말씀만 더. 자, 작년 지방선거 때 울산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한 울산 선거 개입. 이거는요, 3.15 부정선거가 무색할 정도의 정말 대한민국 생긴 이래 최대의 부정선거, 관건선거이자 공작선거입니다. 자, 송철호라고 문재인이 옛날 노무현이 송철호 문재인이가 부산 울산 지역에 단짝 사명 삼총사를 했대요. 그 송철호 한번 당선시켜 주려고 문재인이가 개인적으로는 형형 하는 사이랍니다. 송철호 작년에 당선시켜 주려고 그 1년 전인 17년부터 작전을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공약부터 다 만들었죠.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그쪽에는 산업도시니까 공공병원을 차려서 산재 근로자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 병원 만들기로 정책을 공약을 내세웠고 송철호가 문재인이가 내려가서 공공병원 필요하다고 거들어주고 행자부 장관이 내려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리고 아예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해줬죠. 그뿐입니까? 자, 그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에 종사했는데 어느 업자 뭐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30억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미 1년 전에 검찰 경찰 조사받아서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을 작년 봄에 다시 또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가서 그게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는 그날 시장실을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해서 말하자면 압수수색을 벌이고 동생 수사한다는 기사가 매일같이 선거 동안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김기현이라는 놈도 시장하면서 동생 시켜갖고 뭐 한 건 해쳐문 게 있는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송철호를 만들어놨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자, 내년 선거 때 이런 짓거리 안 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년 선거 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거기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상정이 정의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에 바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교조에 제대로 된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노동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 세입자 부부가 들어와서 무단 점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얼마 전 알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맞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고 지금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박총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연설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유우파는 사력을 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중대한 저지선입니다. 국민 몰래 내각제의 길을 틀고 종국 좌파들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려는 위헌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중국판 공수처와 북한 보위부 사이 어디쯤에 있는 위헌적인 권력기관 공수처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놓지 않고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다시 수감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옥에 갇히셔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헌법 3조에 입각해서 북한 사람 누구라도 자유를 찾아 남으로 오라는 위대한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남한의 주사파와 그 추종자들을 자극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되신 것 아닙니까? 탄핵되신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형사재판을 받아 지금까지도 옥에 갇혀 계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라도 속히 석방되셔야 합니다. 그나마 어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각상원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또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맡으신 도태우 대표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재판부가 탄핵 광풍과 탄핵 광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불법 탄핵을 극복하고 자유세계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댁으로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여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리, 인간된 도리를 지켜 더욱 혹독한 역사의 평가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제가 어느 때부턴가 제가 여기 올라오면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부정선거를 얘기해온 사람인데 어느 때부턴가 그 여론조사했던 길거리 미터 조사한 사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부정선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 그러면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집회가 선거판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선거판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태극기 집회의 목적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사기 탄핵을 입증하는 것, 두 번째는 5구 보궐대선이 부정선거인 것을 입증해서 가짜 대통령을 청와대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론 무장이 잘 되어 있으면 웬만한 사기 탄핵 묻고 가자는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이론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론 무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선거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정선거가 도대체 뭡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란 선거인의 그 표심이 개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표심이, 민심이 개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정선거의 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착오를 일으키려고 조작을 합니다. 그것은 여론조작, 댓글조작,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지율 조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선택권을 착오를 일으키도록 해서 원래 선출하도록 하고자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정선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투표장에 가서 제대로 투표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 그거 뭡니까? 바꿔치기입니다. 우리의 부정선거는 현재 울산시장의 부정선거다. 그거 뭡니까? 뭔가 공작 정치를 해서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해서 국민들이 야, 저 정치인은 부정한 정치인이야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떨어뜨린 것,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는 것, 이런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5구 보궐대선에서 무효다 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두 번째, 우리의 민심, 우리의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된 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투표했던 투표용지가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 민심이 개표장에 돌아가지 않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표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이 표 바꿔치기의 온상이다, 부정선거에 최적화된 그런 제도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투표하고 난 다음에 개표장에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정선거범들은 얼마든지 바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디테일한 얘기이지만, 두 번째, 사전 투표용지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기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은 가짜용지를 마음대로 못 만들게, 혹시라도 가짜용지를 만들어도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투표함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투표관리관들이 그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을 사전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인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용지를 얼마든지 찍어내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가짜 투표용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함을 열어야 되겠죠. 그 투표함을 열기 쉽도록 되는 건 또 뭐냐? 봉인지의 재질을 비닐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비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투표함으로부터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럽니다. 봉인지의 그 비닐 투표용지는 떼어내게 되면 문양이 나타나는 특수용지다 그럽니다. 문양이 나타나니까 다시 못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뭘 주목하냐? 떼어서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그러면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수량은 정확하냐? 이거 국민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짜 가짜 봉인지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에 뭐다? 투표관리관하고 참관인들이 서명하게 돼 있는데 그 서명이 가짜더라 이겁니다. 자, 내년에 4.15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또다시 뭐 할 거다? 부정선거 할 거다! 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거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감시해야 되겠지요? 예, 저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내려갔습니다. 멸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극기 시민, 애국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동안 못 나왔는데 역시 대한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자가 소개한 대로 우리 국본이 주최하는 대한문 집회의 그 핵심 세력이 바로 이 빨간 마우라한 이 자유대한연대입니다. 여기 부산고, 경북고, 뭐 용산고 그런 그 고교연합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유대한연대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어저께 그 세 분 공동의장, 이구용 용산고 회장, 김태현 경북고 회장, 저기들 계시네, 여민석 부산고 회장, 이 세 분들에 의해서 제가
자유대한연대의 대변인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자청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뭐 나이 70이 돼서 뭐 대변인이 뭐 벼슬이 아니라 우리 태극기 운동이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서 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알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 3년 전에 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라는 데서 제가 외신 대변인을 해서 그 외국에 그 우리의 활동상을 알렸습니다. 이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앞으로 말입니다. 제가 정말 이제 오늘 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에 이 좌파들은 그 온라인 그게 아주 능숙하지 않습니까? 트위터, 뭐 SNS, 페이스북 뭐 이런데 여러분들도 이 핸드폰 안에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핸드폰이 아니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즉시. 예? 그 사람 트위터에 뭐 썼을 때 우리가 즉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쓰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좋아요만 눌러요. 리트윗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야 뭐 그 트위터를 뭐 보겠냐? 보지는 않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온라인상에 열심히들 이 스마트폰을 갖고 우리 애국운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 지금 광화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그리고 또 뭐 서울역 쪽에는 우리 공화당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의 중심은 나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갔던 사람들 연어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선명한 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고 코어 핵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 막역한 친구인 저 곽성문 의원이 뭐 정세 분석이고 뭐고 다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별로 할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소위 그 액션 플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태극기 중심 세력으로서 우리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우리 노선으로 이렇게 귀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선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매진을 해야 되는데 선거에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보수가 분열했다고 맨날 그러는데 보수는 원래 그렇게 각자 하는 거예요. 개성들이 강하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대의가 하나의 대의를 정해서 그때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끝까지 노선 투쟁을 선명하게 우리가 갖고 가면은 이번 1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저놈들이 어쩔 수 없이 석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구류기간이 1000일이 넘어가니까 이게 부담을 느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며 뭐 이석진이 뭐 한명숙이도 사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계가 완전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은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노선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 마시고 끝까지 선명한 노선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써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진 이 애국 시민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것을 이렇게 뭉치게 하는 우리가 시멘트의 역할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 올라온 김에 요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아까 누가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저 민중홍 총장이 소개. 제가 이걸 읽고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그 김평우 변호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세이브 더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미국에서 활약을 열심히 하시는데 한국엔 그분의 이제 잘못 체포될까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요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425년 전 임진왜란 났을 때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외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서울을 20일 만에 점령하고 5일 만에 가고 점령하고 20일 만에 함경도까지 다 점령하고 왕자들도 다 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끝났는데 이게 무슨 천우신조인지 소위 그 소서 행장이 이끄는 그 이군이 평양에서 더 이상 진군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의주까지 밀고 갔으면 선조니 뭐니 다 도망가고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안 갔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서해의 보급로를 차단한 것도 있고 일본이 명나라하고 소위 화친조약을 맺어서 임진강 이남은 일본의 속국, 임진강 이북은 명나라의 속국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됐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북은 자꾸 명나라, 중국 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해서 그걸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징비록을 썼습니다. 징비, 애써 삼가하라. 후세에 교훈을 주려고 쓴 건데 나는 오늘 그 김평우 변호사의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책이 2019년의 징비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잔꾀에 헌법재판관들의 꼼수가 올라탄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의 소추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훗날 역사는 정권 탈출을 목적으로 한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정변에 법조인들이 공범으로 가담하여 협력한 것으로 해설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역사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다. 이 책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 탄핵에 적극 가담한 인간들, 부역한 인간들, 뭐 언론, 손석희, 중앙지검장, 이영렬이 이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에 가담하고 부역한 놈들의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세상이 바뀌면 이 책이 그놈들 반역자, 부역자들에 대한 공소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나면 한 번 더 보십시오. 시간 됐어요. 자, 저도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구호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말이에요. You are fired. 원래는 you are fired. 근데 이제 줄여서 you fire.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문재인 저놈은 이제 파면이에요. 파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차게 한번 외칩시다. 문재인 you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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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재인이 저는 파면돼서 쫓겨났어요. 하면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get out 나가라 이겁니다. 문재인 get out, get out, get out,
get 꺼져라! 꺼져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기 민중당 지나갈 때 우리 임연희 가수하고 여기에서 와 구호 외쳤는 구호가 아니고 구호가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평생 처음으로 내가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중당 그 결기 있게 이석기 석방은 정의다 이런 걸 지나갈 때 보니까 제가 그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빨갱이들도 저렇게 빨갱이를 구하는데 결기 있게 지나가고 그랜드 피아노를 36대를 동원시키고 북인이 무슨 타악기를 300여 개를 동원시켰다는데 야, 우리는 조금 좀 늘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25일 날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지 이석기가 나오는지 뭔가 모르게 한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우리가 25일이 될 그 기간만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 즉각 석방 될 수 있는 기운을 좀 모으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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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석방해야 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석기는 반란 음모죄라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반란자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배반자들의 등 뒤에 칼이 꽂힌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앞에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 사기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 그러한 집회를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천벌받을 짓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변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두 번째는 죄가 있어도 반란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닌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홍콩에서는 살인죄, 그것도 자기 애인을 살인죄한 그 살인죄 범인 하나를 중국에 되돌려 주지 않기 위해서 700만 홍콩인들 중에 200만 명이 나와서 저 14억 중국을 이겼는데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 감금시켜 놓고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민족의 수치입니다. 사기 탄핵을 묶고 가자는 놈들, 그놈들 우리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백두산 마적 쪽에 간첩이든지 아니면 촛불 마적대 시다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원천적으로 사기, 날조, 선동 탄핵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을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간단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만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공수처 법인이 무슨 문재인은 주사파 정권은 촛불 마적대는 토착 발갱이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왜? 사기 탄핵한 부역자들이 우리 우파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저기에 사기 탄핵을 묶고 가자 하는 놈들이 태극기 들고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때를 다 모아가지고 천벌 받을 짓을 하는데 문재인에게 무한한 하늘의 복이 막 내려오지 않겠어요? 문재인보다 더 나쁜 게 사기 탄핵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기 탄핵한 것보다 더 나쁜 놈들이 태극기 들고 사기 탄핵한 국회의원들을 도우려고 저기 광화문에 모여있는 저놈들이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까 위에 보니까 정말 눈보라 몰아칠 때 당기국대 때 장면을 보니까 야, 홍콩 집회는 집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저도 참으로 참담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데 여러분 힘을 좀 모읍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단의 원천무에 초점을 더 맞춥시다. 여러분 태극기 들고 정치 노름 이제 그만하고 종교팔이 그만하고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무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 저게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이깁시다. 여러분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즉각 석방을 위해서 온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고 집회하고 단결해서 문재인이가 안 풀어주면은 뒷골이 땡겨가지고 불안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면은 무슨 우파 통합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이 저절로 다 뭉칩니다. 맞습니다. 저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는 방법은 우리 태극기 세력이 무섭게 느껴지는 수밖에 다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붉은 빨갱이 짐승들은 태극기 기봉이 무서워야 그래야 풀어주니까 더 무서운 태극기 혁명 세력으로 태극기 군으로 다시 각오를 세웠어. 우리가 무서우면은 선거에 이길 것이고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태극기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천벌받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오직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사기 탄핵을 뒤엎고 주사파 정권 타도하는데 작은 명백한 목표를 계속 반복해서 때리면은 저 붉은 무리들의 이 반역의 댐이 터져서 우리가 이기게 되니까 앞으로 더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열심히 더 외칩시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칩시다.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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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여러분 감사합니다.